하는데 84A를 분양을 신청했대요.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도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1등 투자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앞전 영상에 그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감정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감정평가하는 기준에 이어서 그 감정평가를 토대로 비례율에 대한 내용과 권리가액,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재개발지역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또 나오는 게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그리고 권리가액. 비례율이 나오게 되면 권리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나오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를 신청하고 난 뒤에 남는 차익분, 추가 분담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네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결코 꼭 유리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비례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 비례율이 적게 나오고, 비례율이 높게 나오면 감정평가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과 비례율, 그리고 권리가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례율과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다 끝이 나고 나면 프리미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프리미엄에 대한 영상은 제가 앞에 영상을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율이란 것은 지금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종후자산평가액, 종후자산평가액이란 것은 총수입 분양대금입니다.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도 있을 거고요. 또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또 매각해서 수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가라든지 부대 복리시설을 갖다가 분양하고 남는 그런 수익도 있습니다. 그걸 총 다 합해서 종후자산평가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총수입 분양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수입 분양대금에서 총사업비, 예를 들어서 건축비라든지 또는 건축공사비라든지 각종 사업을 재개발 사업하는 그런 비용들, 정비사업비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종전자산평가액이 들어갑니다. 총사업비 안에 차감을 해주죠. 조합원들한테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각종 금융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이주 철거를 하면 무이자 대출금에 대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후자산평가액, 바꿔 이야기하면 총수입 분양대금에서 사업비를 빼면, 총사업비를 빼고, 그것을 조합원들이 사업의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주체에 평가되는 종전자산평가액, 조합원들의 감정평가액을 갖다가 나누면 그게 비례율로 나오는 겁니다. 이 비례율이 나중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져야 될 거면 그 개발이익 지표들이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끝이 나고 나면 종전자산에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을 평가를 하죠. 그러고 나면 나오는 게 이제 감정평가액인데, 여기에다가 금방 조금 전에 공부했던 비례율을 이제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개발이익을 갖다가 곱한 게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권리가액이 나오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겠죠.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는 시점은 본래는 관리처분 인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면
관리처분 인가가 끝이 나고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조합원들하고 분양 계약을 맺습니다. 분양 계약을 맺기 때문에 동호수를 갖다가 지정을 하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 지정이 되면 각 개별적으로 몇 동 몇 호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양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정해지는 조합원 분양가를 토대로 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관리 가액을 빼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해서 따로 추가 분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이 나중에 아파트를 갖다가 취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중도금 형태로 또는 몇 회 분할해 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갖다가 안분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이익 지표들을 우리가 봤는데 비례율이라든지 또는 권리가액이 나오면 이제 추가 분담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례율이 올라가게 되면 권리가액도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례율이 높아지게 되면 권리가액도 같이 높아지게 되고,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 비례율이라든지 권리가액이라든지 추가 분담금이 어떤 형태로 산출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산식을 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망미 재개발 구역 내에서 빌라를 하나 사겠습니다. 샀는데 그 빌라가 감정평가가 2억이랍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거기에 망미 제2개발 구역이 비례율을 110%로 만약에 추정을 하고 있는데 권리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리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나왔고 비례율을 나왔으니까 권리가액은 쉽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인데 그 재개발 구역 내 사업의 어떤 개발 이익이 110%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10%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2억 곱하기 110%는 2억 2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84A를 분양 신청했답니다. 조합원이 사업시에 인가가 나고 감정평가가 나오고 난 뒤에 분양 신청을 하는데 84A를 분양을 신청했대요. 그리고 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 추가 분담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이 비례율 110%인 상태에서 조합원으로서 84A를 신청했는데 조합원 분양 금액이 4억으로 정해졌답니다. 동호수 지정이 돼 갖고 조합원 분양이 4억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조합원 분양 계약하는 그 금액에다가 자기가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액을 빼주면 4억에서 2억 2천을 빼면 1억 8천, 이렇게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지표, 오늘 공부했던 비례율, 그리고 권리가액,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또는 감정평가를 추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